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목이 거기에 목동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좀 특별한 그 특징이 좀 있어요. 얘는 잘 안 나오는 대화체입니다. 대화체. 자, 대화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화자가 화자가 둘이라고. 화자가 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중상 난이도 풀어보셨으면은 요 작품 한번 나왔을 거야. 송민국이랑 같이 해서 아셨을지 모르겠네. 그럼 얘랑 보통 같이 비교가 되는 게 송민국은 아시죠? 알아 몰라? 예? 보면 알 것 같아요. 그 각시님 다리야 칸이야 구준비나 되셔서 알아? 얘랑 되게 비교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둘 다 대화체인데 둘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송민국 같은 경우는 주된 화자가 있어요. 주된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받쳐주는 보조 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뜻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태도가 비슷해요. 자, 근데 목동가는 어떠냐면은 얘는 그냥 화자 1, 화자 2로 나눠지는데 얘는 분량이 비슷해 이번엔. 자, 분량이 비슷하다는 건 뭐야?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자,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의견 대립. 자, 의견 대립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뭐 어떤 걸 생각해보면 될까? 특히 고전시가에서 의견 대립. 자, 그것도 목동한테 하는 말이야. 자, 목동이 뭐야? 옆에 있는 목동이라면 뒤져요? 목동이 뭐예요? 아시는 분? 어이 모르는 우리 김분 씨. 몰라? 목동. 서울에 있는 거 아니고 동탄에 있는 거 아니고 모르겠으면 근처일 걸 한번 봐봐요. 근처. 자, 목동이 뭐냐면 그 소나 그 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몰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동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냐? 자연에 있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자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의견이 대립이 될 만한 부분이 뭘까? 나는 자연에 있고 싶은데 다른 애는 뭐야? 속세가 짱이야 병신아 거기서 소 그만 풀 먹이지 말고 응? 뭐 이래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자, 얘는 어디에 가치를 지향한다? 속세 혹은 세속적 가치를 지향한다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 그러니까 자연 가치를 조금 더 지향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세속적 가치라는 게 뭐야 보통? 세속적 가치. 그쵸.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부귀 언어라고도 하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입신양명이라고. 입신양명 뭐였죠? 출세하고 명예를 드높인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나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그때 헬스 한번 했는데 수요일인가? 처음으로 했어요. 루틴을 다 짜가지고 웨이트만 조직이 했어요. 팔이랑 다리랑 조직이 했는데 올라가는 게 아파. 좀 힘들어 지금 살짝. 아씨 너도 하지 그지 운동 너도 하지. 넌 개많이 너 헬창이잖아. 아니야? 그냥 건강한 돼지야? 저도 그냥 건강한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아파.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서는 괜찮았는데 오늘 보니까 안 올라가. 진짜 요즘 왜 이러지? 제가 운동 안 한 저를 자아성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뭐야
처음 운동이 무슨 뭐 스미스 렉인가? 뭐 이거 하는 건데 나 무게 넣지도 못했어. 바만 들었는데도 존나 힘들어. 이런 말 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맞지? 그 뭐지? 레그 컬인가? 뭐 그것도 하는데 아니 한 발로만 하라는 거야. 한 발 15kg 막 나 뒤지라는 건가? 그래서 결국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두 발로 했거든요. 뒤질 것 같아 그래도. 아 운동을 얼마나 안 했으면 저럴까. 자, 아무튼 쭉 이어서 얘기하면은 요런 대화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된 화자가 있고 보조 화자가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닫힌 대화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거의 1대1 비율로 있는 경우를 우리는 아픈데 씨. 자, 열린 대화체라고 해요. 열린 대화체. 열린 대화체. 자, 한번 본문 한번 바로 볼게요. 자, 녹양방초 언덕에 소목이는 저 아이야. 자, 지금 말을 지금 건네고 있어. 누가? 첫 번째 화자가 말을 걸고 있어요. 인간 영역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뭐 인간 영역 뭐야? 세속적 가치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죠. 인생 100년이 풀 끝의 이슬이라. 거기 위주 쳐보자. 자, 풀 끝의 이슬. 일단 인생을 뭘로 비유한 거야? 이슬로 비유를 했으니까 관념의 구체화 넣어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풀 끝의 이슬이 무슨 뜻일까? 뭐 그렇죠.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게 맞죠, 그죠? 자, 이슬이 언제 생기냐? 새벽에 생겨요, 그죠? 새벽에 생기는데, 자, 새벽이 끝나면 그 이슬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요. 그래서 뭐야? 인생이 빠르게 사라진다.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허무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살 거 뭐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라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 36,000일을 다 살아도 덧없거늘. 자, 36,000일 뭐 대충 몇 년에서 100년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덧없는데 하물며 장수 단명이 운명이여니. 자, 그럼 장수 단명이 뭘까? 오래 살고 단명 일찍 죽는 건 뭐야? 운명이여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운명론적 관점이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생을 전환할 수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걸 정할 수가 있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그러니까 나를 또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인간의 삶을 하루살이처럼 비유하는 거야. 비유하고, 그 다음에 공명도 못 이루고,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좋아하는 그런 지향하는 가치가 있었어요. 속세, 응? 세속적 가치. 이것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공산백골이 그 안이 느꺼우냐? 그러니까 그 백골, 그 해골이 울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우면 옛 성인의 사업이요. 자, 요거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운다. 뭐 이거는 사실 뭐랑 연결이 가능해요? 유교적인 덕목과 연결이 되죠. 우리 이런 말 하잖아. 덕을 쌓아가지고 도덕적으로 뭐 정치를 하니 어쩌니 이런 말 하잖아. 유교적 덕목 얘기하는 거야. 아마 출세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출세입니다. 출세.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은 대장부의 할 일이라. 생에는 유한하고 사일은 무궁하니. 그러니까 사는 건 유한하고 뒤지는 건 존나 무한하니까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을 영구히 전하여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목동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목이는 저 아이야. 뭐야, 야, 이 목동아, 또 씨발 뭐 이름도 좀 날리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살고 자빠졌냐? 가 얘네 핵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중략 부분 보시면 이제 다시 누가 얘기하는 부분이냐면 이제 목동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 니신고, 그 어떤 사람인고, 넌 누구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형용이 초최하니 초나라대부 구런이신가, 잔운이 연락하니 학사 유자우신가. 자, 이거 주석에 나와 있으니까 주석 한 번만 확인해 보실래요? 얘네가 누구냐면은 속세에서 정치를 했다가 나중에 좀 피를 본 사람들이야.
야, 근데 그래, 니 말 잘 알겠고, 근데 얼굴 왜 겉다구로 생겼냐? 존나 초췌하게 생겼네. 너 어디서 버림받았다 왔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비꼬는 거 존나 잘해, 그죠? 외국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대. 어떤 표현이냐면은,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이 없대. 그러니까 워딩 자체가 긍정인데,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이 없대. 근데 우리나라만 있대요. 한번 옛날에 무슨 미국의 어떤 대학교 수업에서 그런 언어학에서 그런 말을 했었어. 근데 한국인 한 명이 와가지고, 긍정적인 워딩인데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 막 이런 거. 뭐냐면, 참 잘생겼다. 진짜 잘한다. 이런 거. 진짜 비꼬의 민족인 것 같아요. 아무튼 밑에 눈썹을 찡그리니 시름이 많으신가? 아이고 당신 걱정도 많으신가? 발끝으로 서시니 어디를 보시는가?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 해질녘 대나무에 혼자 어둑이 서 있어 내 근심 던져주고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니 뭐 거기 앉아가지고 내 근심 가지고 뭔 말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쵸? 자, 사실 얘의 핵심 가치관이 맨 밑에 있습니다. 영락은 운수에 달렸고 부귀는 제천이라. 그럼 이건 다 뭐야? 영락. 내가 잘 살고 돈이 많아지는 건 다 뭐야? 그냥 하늘이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냥 운이야, 운. 그죠? 자,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갈고, 그러니까 내가 구한다고 해서 곁에 오지도 않고 던져둔다고 해서 어디 가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천생만물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으니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도. 자, 얘가 말한 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대도가 뭘까? 대도. 그 사대부의 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몰라도 인생 저렇도다 소치기에 않으리라.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오면 소치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얘가 목동이니까, 그죠? 소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소가 있겠죠. 자, 송아지 어미 쫓아 녹음간에 절로 놓여 푸성기 떠먹고 신음물 흘러 마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제 맘대로 다니기와. 자, 일단 여기 하나 묶어주세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 묶어주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소를 비교를 해주는데, 일단 소 첫 번째. 소 첫 번째는 뭐 하는 애야? 그냥 대충 지금 자연에서 뭐 하고 있어? 소박한 삶 살고 있어. 그쵸?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풀만 뜯어먹고 있으니까 이쪽이 좀 이제 뭐에 좀 가깝냐? 자연 친화에 조금 더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연 친화다 보니까 화자 2가 제일 지향하는 부분이에요. 지향하는 포인트, 지향점.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이건 두 번째 소입니다. 콧들에 코에 끼고 긴 고삐 굳게 매어 곤 콩대 삶은 콩을 배까지 찰지라도 불같은 여름볕에 큰 쟁기 마주매며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중에 볼짝시면. 자, 이건 두 번째는 어떤 애야? 자, 소 두 번째. 일단은 뭐래 얘가? 배까지 찰지라도 했어요. 얘는 배불리 먹여. 배불리 먹는데, 자, 배부르게 먹는데 뭐해? 이래요. 뭐 쟁기 매고 막 하잖아. 그 쟁기가 뭔지 아세요?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걸 이제 소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소 그 콧줄에다가. 그럼 소는 이제 이렇게 이익 가면은 이 쟁기가 이게 밭을 다 갈아버리는 거야. 그게 쟁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배부르게 먹긴 하지만 일을 하네요. 그럼 얘는 얘에 비해서는 어때?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생이 고단함이 저희 중에 볼짝시면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가. 그러니까 이게 한가롭고 이게 괴로운 거겠죠. 그죠?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배불리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만 존나 하고 있는데 그럼 난 뭐야? 나 뭐냐고? 배불리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소지? 씨발.
자, 그다음 이게 바로 블랙 코미디 아닌가? 블랙 유머 그죠? 자, 그다음에 일시의 빛나기야 희생만 할까마는 자, 이 희생이라는 말이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재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소 세 번째. 이번엔 얘는 뭐야? 재물로 바쳐지는 소예요. 자, 재물소가 근데 어떻게 생겼냐? 지금 한덕성 물리치고 비단거적 가로덮고 밧줄굴레 벗기고 붉은 실로 얼거내요.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손대 막 비단도 막 입히고 막 뭐야 실로 막 얼거내어서 예관이 곱비 들고 태묘로 몰아가서 자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지니 야 얘는 어때? 진짜 일단은 차림새는 진짜 옷차림새는 개쩔어. 근데 어떻게 백정의 도끼에 뒤져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얘보다 더 행세있게야. 그죠? 이걸 비유한 이유가 뭐냐는 거야. 야, 부귀공명하고 뭐 아무리 배불리 먹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저더러 물어보면은 어느 소 데려야 할 거? 당연히 어느 소 되고 싶어해요. 목동 입장에서는 여기겠지. 그렇지?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키려니. 뭐 내 분수만 지킨다는 건 만빈 낙도의 삶, 뭐 안분지족의 삶을 살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요거 이렇게 각 기억 좀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올해 수능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예전에 모의고사로 나온 그 바가 한 번 있습니다. 아마 2020년에 있었던 고2 모의고사 나왔을 거예요. 송민국이랑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가 요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게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장담은 못 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고3 모의고사를 볼 리는 없겠지만, 보셔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제 화요일이 뭐예요? 모의고사네요. 네,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얼마나 좆빠지게 했냐. 이제 결과가 나오겠네요. 우리 GOT 1등급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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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좀 해줘. 리뷰 좀 해줘. 영수증 리뷰. 내가 치킨 보내준다 했잖요. 아유, 좋더라고요, 그 리뷰. 너무 좋아. 지금 리뷰 보고 이제 신규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존나 행복합니다. 너무 웃긴 게 여기 분명 수학학원인데 국어 리뷰가 반이야. 많이 좀 채워주세요. 치킨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치킨 게이트. 아무튼 네. 지금 제가 뇌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리뷰 주작하셨나요? 혹시 주작했니? 좀 정성을 다해서 쓴 거일 뿐이죠? 주작이야? 약간 주작? 족같다고만 안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보시면 요거는 뭐 연시조고 되게 간단한 거라서 금방 끝납니다. 청풍을 조이 여겨 창을 아니 닫았노라.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자연이 좋아서 창을 안 닫았대. 그럼 자연 친화지 그냥. 바로 나와버렸죠. 명월을 조이 여겨 잠을 아니 들었냐. 야, 달 좋다고 해서 잠을 왜 안 쳐냐? 안 쳐졌냐, 씨발. 뭐 이거 어쨌든 자연 친화 얘기한 거죠. 옛사람 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자연 친화를 당시 지켰던 뭐 옛날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 밑에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장록을 맘에 들고 지금 장록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관직이라고 했어요. 관직. 그죠? 자, 어쨌든 이 말은 뭐야? 내가 이 관직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게 맞겠죠?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 바. 그러니까 띠집 나왔으니까 확실하지 이제. 어젯밤 손수다는 문을 늦도록 닫히었소. 자, 지금 이 뜻은 뭘까?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히었다. 일단은 문을 닫아놨어. 문을 왜 닫아놓은 거야? 방금 이수의 첫 번째 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문을 닫는다는 건 보통 뭘 느껴? 단절감을 느끼게 아니라 뭐에 대한 단절이었냐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야, 방금 뭐 얘기했어? 장록 얘기했잖아. 그럼 뭐의 단절이야? 속세에 대한 단절, 그 다음에 속세에 대한 거리감. 그거 적어주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자, 사수 보시면 자, 두고 떠두고 저 욕심 그지없다. 나는 내 집에 내 사간을 살펴보니 우습다. 낚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요. 얘 집에 낚싯대밖에 없어요. 소박한 삶을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육수. 오두미 위하여 홍진에 나아가지 마라. 자, 오두미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봉급을 위해서. 그 다음에 홍진. 자, 홍진은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야? 속세랑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뭐 조그만 보상 때문에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속세에 나아가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람비 어지러워 칼과 톱이 무서워라. 자, 그럼 바람비라고 하면은 뭐겠어? 그 속세에서 겪는 어떤 시련들 혹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나중에 슬퍼하고 뉘우친다, 기구하다, 기로다단 하여야. 자, 기로다단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갈림길에 갈래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속세에 가봤자 나중에 그러니까 속세에 가지 말라. 왜? 어차피 나중에 슬퍼하고 뉘우친다 한들 이미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의 작품이든 나의 작품이든 간에 속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혹시 김시습 아세요? 김시습? 이생규정전 쓴 사람. 네. 같은 인물이죠. 자, 그럼 김시습 얘기 좀 들어봤어요? 사육신 생육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썼을까? 모르겠어요. 몰라. 얘도 그러니까 봐봐 방금 뭐 사육신 생육신 출신이라 했잖아. 그지? 그렇다는 건 뭐야? 얘도 속세에 대한 별로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군자의 처신은 어렵다. 이롭다고 해서 조급하게 나가 벼슬해서도 안 되고 위태롭다고 해서 거리낌 없이 용감하게 벼슬해서 물러나서도 안 된다. 공자가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으시다가 건져서 급하게 제 나라를 떠난 게 벼슬하려고 억지로 서두른 것이 아니오. 벼슬하던 노나라를 떠나실 때 더디도다 내 걸음이여 하고 하신 게 억지로 느리게 하시던 것이 아니다. 자, 성현은 여기서는 좀 가와 나의 스탠스가 다릅니다. 벼슬에 나아가는 일과 벼슬에서 물러나는 일을 의리에 합당한지와 시기에 맞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다. 그럼 뭐야? 얘는 벼슬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 그죠? 적절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벼슬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게 여기서 유교의 덕목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선비의 거치, 은고함과 벼슬하면 반드시 먼저 그것이 의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도를 행함직한가, 행함직하지 않는가를 헤아려서 결정해야 하며 꼭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고 하여 어질고 벼슬길에 나아갔다고 해서 아첨이 되며 은고왔다고 해서 고상하고 벼슬했다고 해서 구차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한 사람도 욕할 거 없고 은거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마땅히 떠나야 할 게 떠난 것이므로 미자가 주임금을 떠난 것을 두고 은나라를 배반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아갈 만하기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윤과 부열이 은나라에 벼슬한 것을 두고 뜻을 잃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은거할 만하기에 은건한 것이므로 백의와 숙제가 수양상에 숨은 것을 고상하다고 할 수 없고 마땅히 벼슬에 나아가야 했기에 나아간 것이므로 강태공이 무왕을 도와 위세를 떨친 것을 구차하다고 할 수 없다. 야, 우리 이건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강태공 들어봤어요? 강태공 뭐야? 그 낚시꾼이잖아. 낚시꾼이 벼슬 됐네. 그죠? 그런 걸로 뭐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죠? 주역 고개 상구에 이르기를 왕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고 건계 구에 이르기를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라고 했으니 각각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 처한 상황에 따를 뿐이다. 자, 그 다음에 간교한 신하가 이익을 탐하여 장록을 사양함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든가 위선적인 선비가 이름을 얻으려고 은둔하는 척 땅을 피해 다니는 것이라든가 심지어 재주도 없고 덕도 부족해 세상에 버림받아 스스로 궁벽한 고을에 살며 아무런 힘도 없는 주제에 남을 꾸짖고 힐난하면서 거들먹거리며 사람들에게 나 또한 운자의 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 그 대부분 그 고전시가에 있는 그 유배 가사 보면은 나는 자연이 좋아요 속세 보지도 않을 거예요 막 맨날 인지라는 이게 다 뭐야 정신승리라고 지금 얘기 생각하는 거네. 그죠?
말하는 것은 추녀가 미녀 서시의 웃는 모습을 흉내내는 격이기요. 비유 존나 찰지죠. 저 또 못생긴 게 존나 이쁜 사람 표정을 따라한다. 그러니까 존나 못생긴 애가 이제 뭐야 장원영 표정 따라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 이제 이거 봐봐 표정들 벌써 썩어 있어 지금 이거 상상하지 마 그러면. 자 아무튼 거론할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보기를 크게 가져갈 부분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말을 안 했고요. 자, 어쨌든 제가 소에 대한 설명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 1, 2 이거는 다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다 풀고 갑시다. 주위에 눈 빠지겠다. 잠깐만. 좀 쉬었다 와. 한 1시 한 10분까지? 뭐 좀 쉬어. 여기서 뭘 하든 아니면 나갔다 오든 뭐 담배를 피든. 편의점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오세요. 갔다 와. 응. 아무래도 너랑 비문학 갈 때는 무조건 이 문제 풀려야겠다. 너 아직 그거 변환 안 했지? 어휘 사전 보면서. 응. 지호 이거 적었냐? 어디 있어? 나 줬어? 응? 응? 줬나? 8시 40분이라고 그러면 뭐 안 오잖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늦잠 자가지고 어제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뭐 했어? FA. 나 이 새끼. 야, 너 그거 맞아? 맞는 거야, 그거? 아니 이번 주 좀 열심히 살아서 약간 보상 느낌으로 이번 주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공부 좀 많이 했어요. 그래? 과연?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한 거 아닌데? 쌤이야말로 도파민 충전할 데가 없다.
아니 너 원래 가르마가 타져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드라이 할 때 그렇게 한 거야? 약간 그냥 너무 타져 있는 거. 뭐야? 그냥 머리에 말리고 그냥 이렇게 넘기면 돼요. 이제 겨울 끝났으니까 다시 펌 할까? 가르마 펌 다시. 가르마 펌을 하고 여기를 아예 투블럭 아예 존나 짧게 칠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굳이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지? 볼륨 아니 뭐라고 해야지? 여기 하는 걸? 다음 펌. 다운 펌을 굳이 하는 것보다 그냥 자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닌가? 근데 다음 펌 할 거면은 머리가 기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살짝 좀 기장감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길잖아. 이제 기니까 이제 원래 했었는데 이제 겨울도 끝났으니까 여기를 그냥 짧게 쳐버리고 여기만 이렇게 가르마 펌을 하는 게 어떨까? 펌 너무 비싸요. 아, 개 비싸지. 얼마지? 한 7만 원? 쌤도 뭐 그래서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이 있단 말이야. 그냥 어떤 지인분 아는 사람이라 한번 가봤는데 남자 원장인데 되게 괜찮아. 머리 되게 잘해줘.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기 이동탄에서 미용실 하다가 지금 1동탄으로 옮겨가지고 존나 크게 냈거든. 100평짜리. 월세가 씨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냥 돈을 내면 비싸니까 그 선불권을 아예 저도 충전해놓고 한 번에 한 30만 원, 40만 원씩 해가면은 시술을 40% 할인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쟁여놓고 그냥 한 번 해놓으면 한 반년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우리가 머리 자주 자르러 가진 않잖아. 한 달 반에서 2달에 한 번 가잖아.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 하셨어요 이제? 가볼게요. 자, 가다의 공통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찾나요? 보통? 잘 못 찾는 것 같은데 조금 힘들긴 해요. 좀 힘들죠? 왜냐면 보통 저런 경우는 표현상의 특징도 찾아야 되고 공통점인지도 찾아봐야 되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제일 익숙한 그나마 좀 접근하기 쉬운 작품이 지금 뭐야? 가나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본다 했을 때 나가 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럼 나를 기준으로 이걸 접근을 해보자고. 그죠? 이건 제가 어쨌든 해석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나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일단 이거 있죠? 근데 인생에 대한 무상감 있나요? 그거는 없었어. 그쵸? 그럼 이렇게 나를 기준해서 찾아보자고. 이렇게 소거를 해가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일단 묻고 답하는 거 없죠? 그 다음에 3번 대조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한다. 일단 얘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나에는 해당돼요. 그 다음에 4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변화한 세태, 뭐 개소리죠?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딱히 잘 모르겠어. 그쵸? 그럼 3번밖에 없네, 시작할? 그럼 이제 가와 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는 당연히 우리가 대화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완전 대립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다 부분도 마찬가지. 다 부분 대조적 의미를 지닌 거 뭐 있었어? 벼슬을 나아가냐, 은거할 거냐, 이 두 개가 있었잖아. 그죠? 그리고 얘가 지향하는 가치는 뭐야?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냥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가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인간 영역을 아는가 모르는가라는 갑의 질문에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 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뭘 배워? 그치? 1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것도 쭉 볼게요. 인생 100년이 풀끝에 이슬이라는 갑의 생각은 썩지 않을 인물을 영구히 전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인생 허무하니까 세속적 가치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3번 장수 단명이 운명이언이 사생을 전할 소냐라고 한 것과 영락은 운수에 달렸고 부귀는 제천이라고 한 것에서 갑과 을 모두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불가피한 운명을 인정하고 있다도 연결될 것이고 4번 공명도 못 이루고 세상을 떠나면 그 안이 늦거운이라고 한 것과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갈 거라고 한 것에서 삶에 대한 갑과 을의 상이한 관점 대비가 되니까 이건 맞을 거고요. 5번 형용이 초췌하고 잔혼이 영락하며 눈썹을 찡그리니 시름이 많아 보인다고 한 것에서 갑의 모습에 대한 을의 부정적 인식 연결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3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요거는 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1번 자연의 쇠에 검소하고 자유로운 삶을 A의 쇠에 빗대었다.
맞고 2번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만 고단한 삶을 B의 소에 빗대어 표현했다. 자, 소 3마리 있었다 했죠. 그쵸?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삶을 C의 소에 빗대어 그래. 자, 백정한테 잘리면 답도 없잖아요. 그죠? 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겠다. 약간 저는 어떤 것 같아? B도 아니고요. 배부르게 처먹은 적 없는데 존나 위태한 것 같은데요, 저는. 존댓는데. 많이 되고 와.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였냐? 4번 B의 소를 A의 소와 비교해 한감을 잃은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B 소 있잖아요. 소 두 번째 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아마 안 됐으면 이 문제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쵸?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배부르게 먹고 열심히 일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얘 성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좀 해석이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 자, 5번 A에서 C의 소를 서로 비교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관점에 따라 다양한 뭔 개소리야. A가 짱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자, 4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화자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나는 기억의 창이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의 창이고 니은이 문이네요. 그럼 이거는 창은 뭐야? 자연이 좋아서 열어놓은 거고 문은 속세가 싫어서 닫은 거니까 그것만 연결시키면 답이 1번이겠네요. 그쵸?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 그 다음에 세상과 단절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 나는 5번. 자, 1번. 가의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움은 성은의 사오비호에서 화자는 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를 지키는 일단 뭐가 틀렸어? 은거의 삶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른 선지 하신 분 있어요? 뭐 했어? 다 1번 했어? 그러면은 6번. 자,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군자의 처신이 어려운 것은 벼슬이 나아가거나 벼슬에서 물러난 말이 1이 의리와 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맞고요. 그죠? 2번 미자가 주임금을 떠난 것, 백이와 숙제가 은거한 것이 합당한 처신인 것은 그들의 거치가 의리에 맞는가와 도를 행한직한다를 판단해 결정한 거다. 이거 맨 첫 번째 문단에 나왔었죠. 그쵸? 3번 이윤과 부열이 은나라에 벼슬한 것과 강태공이 무왕을 도와 이세를 덜친 것이 구체한 일이 아닌 것은 각각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하기로 결정해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 또 맞을 거고요. 4번 간교한 신하와 위선적인 선비가 스스로를 은자의 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 거론할 것도 없다고 한 것은 그들의 처신이 이익이나 이름을 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맞고요. 5번 장록을 사양함이 늘 고상한 것은 아니고 벼슬끼리 나아감이 늘 구차한 것은 아닌 것은 선비의 거치에 대한 평가가 그것을 결정하는 동기나 이유보다 결과가 아니라 동기나 이유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틀렸던 거죠.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26페이지) 봐보겠습니다. 요거 혹시 작품 아세요?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여러분 옛날에 한창 중 풀었으면 알았을 수도 있어. 중난이도에서 나왔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수특으로는 좀 처음 나오죠. 얘가 실수로 항아리, 그러니까 장독대를 깨뜨렸어요. 근데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장독대 앞에가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결국 그건 어떻게든 걸리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걸릴까봐 막 얘가 쫄려하는 막 그런 심리 묘사가 좀 제대로 되어 있는 어린 시절의 과거해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확실히 원래 평소 맨날 배우던 문학하다가 이런 거 하면 좀 뭔가 배우는 느낌 나지 않냐? 뭔가 괜히 기분은 좋아, 그치? 평소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막 이런 거 하면, 그죠? 근데 그것도 가능한 게 본인들이 애지간한 문학은 아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몰랐어 봐.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겠지. 진짜 약간 정식 파이턴 이런 거는 약간 둘 중에 하나야. 진짜 어느 정도 쌓아두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번에 너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핑계라고 막 그냥
사실 공부 안 할 건데 정시 파이터라고 핑계 대는 거라고. 아 내일 뭐야 정연고에 한 명 더 와. 그 이름이 누구였더라? 지웅이 나이던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아까도 알려줬는데. 지웅이 작년에 지웅이랑 같은 반이었다고 그러던데. 여기로요. 아니 일요일날.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에는 서술자와 경험자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데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체를, 경험자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겪은 체험자로서의 의미를 의미한다. 이 작품은 서술자와 경험자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거나 서술자가 경험자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종합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하나 빼먹을 수 있는 건 뭐냐? 자, 얘는 과거 회상이 존재하는 작품이구나. 그럼 과거 회상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거는 역순행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액자식 구성 고려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주인공인 나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혼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혼돈, 불안, 비애감 등을 느끼면서 세계가 자신의 생각과 짐작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현실 세계는 자신과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성숙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뭐냐? 자, 얘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 그 다음에 뭐 혼돈이 나타나고 막 뭐 비애 뭐 있었어. 뭐 죄책 뭐 비애감이 왜 드는 거야, 씨발. 아무튼 혼돈이랑 불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현실에선 바뀌는 게 없었으니까 이걸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누가 좀 온 것 같은데? 잠깐만. 뭐야. 클리닉하러 온 줄.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 보시고. 자, 앞부분 줄거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재개발로 인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상동네를 찾아가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자, 나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그쵸? 자, 나는 낡은 털신 밑에서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성큼성큼 무릎을 들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9가구가 함께 쓰는 변선문을 열고 씨발, 9가구가 화장실을 같이 쓴다고? 이거 쉽지 않은데? 야, 뭐 아침엔 어떡하냐? 진짜 좆대네. 전쟁이 아니야, 전쟁? 그죠? 문턱에 올라 2번씩이나 푸두덕푸두덕 몸소리를 치며 오줌을 갈겼다. 이빨을 위아래로 서너 번 맞부딪히며 뽑아나는 오줌 줄기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자세해! 원뿔형으로 딱딱하게 굳은 언똥에 둔탁하게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다. 씨발 존나 싫어. 곧이어 따스한 오줌 세례를 받은 언똥이 물컹물컹하게 놀아내리는 소리를 눈을 지그시 감고 듣다가 김이 되어 무럭무럭 콧속을 파고드는 지린내에 코를 쫑긋거리며 돌아나온 것까진 좋았다. 아니 씨발 이게 뭐야? 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여기 개척축 배경 겨울이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하필 A로 박스 쳐진 거 보니까 그럼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어떤 표현 방식들이 나왔는지. 뭐가 나왔어? 그쵸. 오줌을 싸는 것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주로 어떤 심상으로 하고 있어? 청각적 심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둔탁하게 씨발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재래식 화장실이야. 재래식 화장실 알아? 그 약간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아니에요? 뚫려 있는데 거기에 똥이고 오줌이고 다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 내리는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산에서 한번 겪어봤어요. 산에 그런 게 있었어? 산에 있었는데 진짜 아래가 안 보이고 진짜 똥통이 있었어요. 그런 걸 겪어봤어요? 거기서 똥 싸는데 진짜 약간 인간의
인간 존엄성 이제 박살. 넌 그래본 적 있니? 아직 없어. 그냥 뭐 그냥 요 정도? 그냥 요렇게 생긴 거만 본 적은 이제 물 내리고 그것까지만 봤겠지, 그지? 그것도 잘 없잖아 요즘, 그지? 여기는 그냥 동탄에서는 그런 걸 볼 일이 아예 없어요. 이런 수세식 화장실조차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오래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뭐 어디쯤에 있냐? 뭐 이제 저처럼 이제 뭐 수원 이런 데 살면 뭐 수원이나 뭐 병점 이런 데는 이제 좀 건물이 오래된 데가 많습니다. 약간 70년대에 지어졌을 법한 막 건물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은 수세식이에요. 막 진짜 요만한 데 앉아가지고 막 발로 존나 이지랄 물 존나 내려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냥 저도 재래식 화장실을 그닥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뭐 군대에서 아니면 뭐 그런 거에 좀 있을 수도 있다. 노가다. 공사장 이런 데는 이제 임시 화장실 같은 거를 쓰긴 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그러니까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면 다 뭐 화장실 괜찮은데 이제 약간 바깥에 쌀 수 있는 거잖아. 노동자들이 인부들이 막 밖에서 존나 마려운데 쌀 곳은 없어. 그럼 그럴 때 찾는데 보면 이제 거기는 약간 좀 재래식 비스무리하긴 해요. 당장 거기도 있을걸요? 그 평택에 요즘 뭐 공사장 존나 핫한 데 있잖아. 고덕이나 이런 데 있잖아. 막 반도체 뭐 만든다고 막 삼성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있을 수 있어요. 거기 돈 잘 벌린대. 야, 너 뭐 심심하면 가봐. 웨이트 하는 느낌? 그거 돈 졸라 많이 준대. 한 번 하면 18만 원인 거 준대. 너한테는 존나 큰 돈 아니? 쿠팡맨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지? 그 물류센터? 근데 그거보단 낫대. 상하차. 그거보다 훨씬 낫대. 물론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전 이제 늙어서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노가다 몇 번 해보긴 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환근이 지금이 한 2배 가까이 이제 자랐었는데 지금 헬스로 다시 해야겠죠. 다시 가볼게요. 자, 바지춤을 추스르며 김장떡을 가지런히 묻어둔 곁을 어정어정 걸어 나오다가 발끝으로 눈 덮인 가마니떼기 밑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밟았다. 설마 똥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자, 가마니떼기 속에 발을 담근 채 눈을 푹 뒤집어 쓰고 벽에 기대 있던 그 기다란 물체는 고개를 빠딱 절치는가 싶더니 옆으로 풀썩 쓰러졌다. 눈이 털려가 나간 그 물체는 공사판에서 쓰는 빠로라는 연장이었다. 자, 빠로 뭔지 아세요? 배그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 빠로 쓰임새가 뭔지는 알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야 원래. 이 용도 뚝배기 끼려는 용도가 아니에요 원래. 물론 맞으면 아프겠죠. 근데 빠로가 약간 그 단면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그래서 빠로 이렇게 잡고 원래는 여기에 막 밑에 막 못 같은 거 박혀 있으면 그 못을 빼는 데 쓰는 도구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뭐 아포칼립시 세상에 빠로 쓴다. 이 빠로 아니야. 요즘 그런 거 말하면 다 무기로 생각하더라고요. 오매난 도구입니다. 예. 어른 엄지보다도 굵은 그 기다란 쇠뭉치는 지렛대로쓰였는데 끝이 물음표처럼 생겼고 또 갈래가 져서 대목 같은 것을 빼는데 아주 쓸모가 있었다. 그런데 그 빠루가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땅속에 묻지 않고 그냥 바깥에 놔둔 조그마한 짠지단지를 스치자 뚜껑은 두 동강이나 떨어졌고 몸통에는 왕금이 쫙 끄져졌다. 금은 같지만 그 짠지단지가 당장 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그 갈라진 틈새에서는 시금털털한 김치 냄새를 풍기는 국물이 찔끔찔끔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냥 좆된 거죠 지금. 사태는 명백하고도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근데 얘가 왜 이런 상황을 되게 엄청 큰 일처럼 생각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서술자는 어떤 서술자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 그렇지, 어린 서술자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중간중간에 그 어린 서술, 그러니까 어린 시절 당시의 심정을 표현한 부분도 있고, 어른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성장한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이 서술자를 얘기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으니까 그거 잘 구분을 해주시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사태는 명백하고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나는 삭풍이 부는 황량한 벌판으로 변한 마당가에 가서 힘이 쭉 빠져버린 두 어깨를 거느리며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 하느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신 겁니까?
그러나 무거운 눈을 밤새 다 털어버린 새벽 하늘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내 혼자 소리가 도저히 닿을 수가 없었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누워있는 그 시꺼먼 빠루가 마치 마녀의 주문을 받아 밤새 뿌린 문송이를 덮고 위장한 채 기다리다가 내 발길을 일부러 잡아채지는 않았는가 하는 엉뚱한 인식이 들 정도였다. 나는 어린이답지 않게 몹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터다. 그것은 내가 순간 헐떡이고 있었던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해 줄 수 있었다. 피로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 하긴 어찌 피로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기절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왜 피로함을 느꼈을까? 일단 첫 번째, 좆됐잖아, 그치? 그리고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생각을 계속 굴리다 보니까, 그죠?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기절이라도 하고 나면은 이 세상이 뭔가 달라져 있겠지, 혹은 최소한 묘문의 여지는 남겠지 하는 맹렬한 위안이 달라붙었다.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변소에서 오줌볼을 비우고 돌아서기까지 나는 너무나 생생했고, 빠루를 밟고 나서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기까지 불과 10여 초가 흐르는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로감이란 육체적 고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신적 흔들림에서 우러난 것이 분명했다. 이게 일종의 혼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이유에서 피로감은 어른에게나 해당하는 피로였다.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은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었다. 몇 해 전 길게 뺀 혓바닥 위에 거꾸로 올려놓은 박탄 D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겨가며 쥐어짠 두어 방울의 알싸한 액체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들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이 박탄 D병이 뭘 것 같아요? 약간 바카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싸한 액체잖아. 카페인? 아니야.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카디. 바카디 몰라? 넘어갈게요. 양주야, 양주. 그런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뭐 한 거야? 어떻게든 피로감을 떨쳐보려고 술도 한번 마셔본 거야. 얼마 잊지도 않는 거. 예. 그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핵심이었다. 문간통에서 두 번째 집구석에 사는 술주영뱅이 고물장수 순신이 아버지의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러져 있는 눈자위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저씨도 나처럼 필요해서 그랬을까? 하면서 자, 중략 부분 보시면 나는 깨진 짠지당아리를 눈 속에 파묻고 눈사람을 만들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 하지만 눈이 녹으면 곧 비밀이 탄로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날 하루 동안 가출을 감망하고 좁은 뒷골목과 더러운 곳만 골라서 배회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여기 가 부분도 있네요. 그죠? 한번 잘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어느덧 해질녘 이미 비밀이 다 까발라졌을 9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있다. 그냥 얘는 존나 긴장 상태였어요. 그쵸? 엄마한테 연탄집기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일제히 안 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게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도가에 몰려나와 쌀을 일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럼 얘는 뭐야? 진짜 몰랐던 걸까? 모르는 걸까? 아는 척을 안 하는 걸까?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그쵸? 심지어 수도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야,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냐?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았다. 그 잔소리도 안 했대요.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뒀던 변소통 쪽을 돌아다봤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그치, 이미 끝났지.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물론 흉측할 몰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짠지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짐작하고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에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고는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푸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다.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 듯 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나는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하지도 않을 것 아닌가 라면서 이제 딱 엄마가 이런 말합니다.
야 이 새끼야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냐? 정초부터 애미 못 잡아먹어서 그러냐? 야 이 넉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무슨 사람 속에 판문 줄 생각은 또 했냐? 이게 사실 엄마 입장에서 약간 얘 뭐야 아 새끼 존나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그 깨진다고 누가 뭐라고 해뭐 김치 잠깐 못 먹을 뿐이지 그죠?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 잡아 주었다. 야 보통 이런 상황 펼쳐지면 이제 이 애는 존나 쳐 울지 않냐 원래? 그치? 으엥 이러면서 존나 운단 말이야 그죠? 아주머니들이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있었다. 또 달렸다. 그렇게 컸다. 라면서 이제 다시 뭘로 돌아와? 현재로 돌아옵니다. 아 그래? 딴 데는 안 들리고 오다가 저기 전에 살던 기찻집이라고 있어요. 옛날 침례교회 밑에 말이에요. 아이고 있었지. 거기 뭐 볼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다가 개조심이라고 쓰여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보니까 너무 바뀌었어요. 지붕도 기와에서 슬랩으로 바뀌고 이게 뭔지 아세요? 슬랩 이거 아세요? 이게 1970년에서 80년대쯤에 올라갔을 때 그때 됐을 때 지붕을 바꾸는 사업을 했어요. 우리 새마을운동 기억하시죠? 원래 기와장으로 쓰다가 슬래브가 뭐냐면 성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성면 있잖아. 성면 알아? 성면도 몰라?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옛날 학교에 요런 소재 있잖아요. 요걸 성면이라고 했거든요. 얘는 성면 아니야. 성면이 정확히 말하면은 일종의 유리섬유 같은 거거든요. 유리섬유? 유리인데 실처럼 되어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광물이에요. 광물인데 얘가 섬유질처럼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호흡기에 가루 형태로 들어가면 이게 절대 안 빠져. 그래가지고 이게 호흡기에 좀 안 좋다고 소문이 났던 아무튼 그런 겁니다. 양철 지붕 생각하면 돼. 슬래브라고 하면. 그럼 좀 이해되세요? 옛날 시골 마을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마당 쪽까지 집을 새로 지어서 반지하까지 치면 2층이나 다름없대요. 형이 고개를 건성으로 주걱거렸다. 형, 그 조합일 보면 보수는 좀 나와요? 돈? 예, 정식으로 받는 금교는 한 푼도 없지. 하지만 나야 큰 돈은 못 만지지만 청탁이 큰 이권 사업에 몰렸으니 잘만 하면 떡국물 깨나 묻힐 수 있는 자리지 그 자리가. 근데 너 참 아버님 틀사진 가지러 왔다면서 아랫집엔 안 들을 거냐? 하면서 이제 그만둘까봐요. 대낮부터 벌겋게 술도 마시고 또 불쑥 찾아간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돈 3만 원 건네주는 건데 엄마가 말한 대로 온라인 이용한 게 맞죠 뭐. 그건 또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마을버스 타고 내려갈래? 지하철 타려면은 아니면 나랑 조합 사무실에 들려서 커피나 마시며 이곳 돌아가는 얘기나 좀 듣고 가든지. 듣긴요 뭐 형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지. 내가 해주긴 뭘. 네가 딱지를 팔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냥 입주를 하겠다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면 내가 아무튼 최고 시세로 되도록 다리는 놔줄 수는 있겠지. 내 생각에는 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당장 현찰이 필요한 거 아니면은 이리저리 굴려서 분양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게 장땡인데 이게 이제 재개발 구역이니까 그치 이거 분양권 가지고 존버 해야죠. 존버 타야 씨발 돈 존나 많이 벌지.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되게 옛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일인데, 지금 광교 아시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잠깐만, 너네 몇 년생이지? 10년생? 09? 09년생이면은, 잠깐만, 09년도면은, 그땐 광교가 지어질랑 말랑이었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광교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유원지 같은 거 있고 놀이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약간 레스토랑 존나 큰 거 있고 약간 불륜의 성지같이 그런 느낌으로 약간 생겼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 큰 밭에 약간 비닐하우스에 사는 중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걔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게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씨발 알고 보니까 광교 그 땅에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 개새끼.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몇 천만 원짜리였대. 근데 지금 광교 얼마겠어? 존나 비싸요. 10몇억 합니다. 20억 할 수도 있걸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엄마가 결정을 할 거예요. 전 심부름이나 몇 번 하면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요거 풀만한 거는 일단 1번, 3번, 4번 가봅시다.
아, 요것만 하고 쉴 거예요. 오줌 못 터질 것 같아. 급해? 진짜 이거 문제 못 풀 수준인데. 아, 알았어. 갔다 와. 그런 거면 할 말 없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걸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그쵸? 당연히 얘는 지금 업무 지향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지향이 있다 했었어요. 관계 지향점. 자, 그리고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내는 상황의 호의성이 리더의 구성원들과 관계, 업무 구조, 리더의 권한이라는 세 가지 변수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자, 변수가 지금 세 가지 있죠. 관계, 그 다음에 구조, 권한. 자, 즉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일수록 업무가 명확하게 구조화될수록 채용 및 승진 등에 대한 리더의 공식적 권한이 클수록 상황의 호의성이 높고, 그럼 이런 얘기는 뭐야? 이 세 가지의 변수는 호의성에 정비례한다는 얘기겠네. 그렇죠? 정비례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안 적어놨을 때 그냥 지금은 당장 이해할지 몰라도 문제 풀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비례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호의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적절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고 봤는데,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는 업무지향적 리더가,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뭐라 했어요? 중간 단계에만 적용이 여기가 좀 적합하고 여기는 약간 양끝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서 낮거나 높을 때 뭘 기준으로? 호의성을 기준으로 할 때, 호의성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적합성이라는 말에서 리더십에 대한 그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자,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이 모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럼 이건 뭐야? 또 다른 의견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허쉬와 블렌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가 리더십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였다. 자, 여기 인물 그냥 둘이 체크만 해주시고, 그냥 저는 요거를 묶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뭐였냐? 비판하는 점이 뭐였냐? 비판. 너무 리더가 고정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자, 그들은 구성원들의 성숙도를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로 구분하였다. 업무 성숙도, 즉 역량은 직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뜻하고, 심리적 성숙도는, 즉 의지는 적극성, 의욕, 자신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뜻한다. 그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과업 행동과 구성원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관계 행동의 높고 낮음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각 성숙도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제시하였는데, 그들은 구성원들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 어떤 경우냐 이거는,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야? 역량도 낮고 의지, 공부 존나 하기 싫어 이런 거잖아.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높은 과업 행동과 낮은 관계 행동을 통해, 그러니까 굳이 정도 주지 않고 이리 나라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형 리더십이, 의지만 높을 때에는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높게 하여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면 코치형 리더십이. 그냥 이런 거 뭐야? 야, 역량은 낮은데 의지만 높을 때는 뭐야? 약간 애는 착해, 약간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경우엔 코치를 해달래요. 역량만 높을 때는 낮은 과업 행동과 높은 관계 행동을 통해 지시를 적게 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지원형 리더십이. 그러니까 다들 막 능력 개쩔어. 야, 능력 개쩔은 애한테 막 씨발 야 너 일 똑바로 이런 말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 그게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잘 결정을 해보자.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역량과 의지가 모두 높을 때는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낮게 하여 리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위면 리더십이 성과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자동화다, 나 씨발. 그지?
우리 직원들 막 선생님들 뽑아가지고 존나 잘하는 애들 막 존나 열심히 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니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아시죠? 왜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적극적으로 해라. 니 어차피 잘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저도 지금 존나 열심히 펜 만들었잖아요, 씨발. 펜 떨어지는 소리, 티리릭.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상징이라는 허쉬의 말에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하는 리더의 자질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왜냐면은 역량과 의지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우리 지호 1등급 역량 언제 만들 거야? 이번 주 화요일 날 어떻게 역량 되네? 보여드릴게요. 왜죠? 동민이 1등급 자신 있나? 자신 있어요? 그래, 1등급 딱 떠버리고 1등급 딱 뜨고 리뷰 열심히 올려주세요.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갖고 온 거 확인해봐 한번. 네, 그럼 들어가시죠. 고생했습니다. 네. 근데 혹시 너네 젖쌤이랑 뭐 그거 한 적 있냐? 피드백? 아직 안 해봤죠? 하지마 빨리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이후 리더십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자, 요 끝나고 상황적 리더십은 거기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자, 이제 뭐가 나왔냐? 지금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킨대요. 구성원 욕구. 근데 여기서 좀 만약에 변수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아까 두 가지 변수가 있었죠? 역량과 의지라는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번스는 기존의 이론들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타산적 이해관계, 거기 밑줄 일종의 거래로 보고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으로만 인식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자, 얘는 둘한테 어떤 걸로 비판했다? 리더십을 거래로만 보냐? 라는 얘기. 씨발 거래 맞지? 그럼 뭐야? 자, 아무튼 그에 따르면은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명확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거래적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고 규율을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 일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또한 업무 역할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한다. 번스는 이러한 리더십을 비판하며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구성원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거기 밑줄 쳐보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멘토로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개인적 관심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그는 리더 또한 구성원으로 인해 동기가 높아지고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 여기 밑줄 쳐보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변화적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자, 바스는 번스와 달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야? 번스는 이거에 대해서 거래적인 리더십 너무 족같아요 라고 했었는데 바스라는 사람은 둘 다 해야 된다 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지금 좀 살짝 구조가 복잡해요. 그죠? 자,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로크는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목표가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뭐였어? 야, 도전적인 목표. 야, 클리닉 챌린지 씨발 다 나오면은 돈 준다니까 존나 잘 나오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안 나오죠. 늦잠 쳐 자주.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안 되죠? 왜 또 한번 챌린지 해야 돼요? 시즌2 해야 돼 이거 씨발? 뭐야, 맞아 안 맞아? 솔직히 맞잖아. 여러분들 약간 돈의 노예로 지금 돌아다녔잖아. 여태까지 존나 잘 나온 이유가 그랬잖아.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되냐고. 여태까지 8시40분 존나 잘 나오던 사람이 오늘 왜 뭐? 늦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깔 줄 몰랐죠? 이거 사람이세요 이거? 어떻게 시즌2 해? 난 해도 돼.
항상 내가 보니까 이건 전원 출석 안 되더라고. 전원 올 출석 안 되더라고 보니까. 어디 꼭 마지막 막 타임에 꼭 빠진 애들이 꼭 있더라고요. 아 너무 행복했어. 아 행복해. 제가 다 출석하면 아 씨발 나 10만 원 써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존나 다행. 어디 또 하실래요? 하면 함? 물어볼게요 또. 아 진짜. 아무튼 또한 목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제시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대시어 라이너는 자기 결정 이론을 통해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내적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물적 보상은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확실한 목표 제시 및 칭찬, 의사결정 참여 및 자율권 부여 같은 것들이 내적 동기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자 2번과 네 요거 그림이 좀 족같은데 3번이랑 2, 3, 4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알겠잖아. 이게 내용은 쉬운데 족같다고. 1번 안 해요. 네? 1번 하지. 1번은 필요 없어요. 1번 너무 쉬워. 삼 3번은 그래프만 좀 쫄리게 만들었지 솔직히 존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계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거 하고 좀 딸 거예요.
아직? 하나 남았어. 너는 다 했어? 됐어요? 자, 2번. 자, 문맥이 일단 적합성과 유연성이라 나와있죠. 저거 몇 번이라 하셨나요? 4번? 네, 맞죠. 일단은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뭐였어? 상황의 특성이라고 했을 때 그 호의성, 그러니까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고 봤으니까 적합성이랑 연결이 가능하신 거죠. 그 다음에 유연성이라는 건 뭐야?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였으니까 4번이 정답이었고, 3번 같은 경우는 존나 쉬웠죠?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업무용 리더는 이렇게 극단적, 관계용 리더는 중간에서 효과적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건 3번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요건 몇 번이라 하셨습니까? 33. 왜? 대시와 라이언은 기업 피해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한 이유를 우리 구성원에게, 자, 대시랑 라이언은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었어? 일단 뭐라 씨부리고 있니? 마지막에 있었나 저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스스로 결정하고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했으니까 보상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쵸? 그죠? 그래서 요 주장이 다르니까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예. 로크요? 로크 그 27페이지의 맨 밑에 줄에 있을걸?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자, 일단 다음 거 하기 전에 요 한번 가시죠. 나 이거 해놨네? 안 해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자, 37페이지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해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 민경이 왔어요? 몰라, 씨. 민경이 밥 먹고 온대요. 아, 너 진짜. 아니, 나 진짜 존나 궁금해서 그래. 왜 자꾸 1시 반에 해놓고 2시에 오고? 진짜 안 돼? 응? 시간 못 지키겠음? 원래 2시였다고? 원래 2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칸이 없었잖아요. 2시 칸이.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1시 반이면 올 수 있잖아, 근데 솔직히. 왜 어떻게, 너네 학년도 클리닉 챌린지 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너 돈 걸리면 잘 나올 수 있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줄래, 씨. 진짜. 뭐, 말해봐, 뭐. 그 수학이요. 네, 클리닉 끝나면요. 네, 1시거든요. 네. 밥을 30분 만에 먹고 올 수 없어요. 왜 올 수가 없어? 먹고 올 수 있지. 그래요? 대충 먹고 오면 되지, 씨. 됐어요. 난 20분 동안 순댓국 후루룩 짭짭 하고 왔는데. 됐어요. 민경이랑 근데 부모님이랑 밥 먹고 어제 뭐, 올게요. 참가비 받고 클리닉 챌린지 할래? 어? 아니요. 어? 아니, 근데 밥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 몰라, 알바야. 존나 짜증나,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챌린지 할까? 아니요. 아니, 왜 그거 성공하면 더 줘? 아니요. 좀 많이 어? 좀 많이 쓰요. 보통 이번에 챌린지에서, 애들 참가비 3만 원이었는데 제일 많이 받은 애가 4만 얼마야?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자들의 그 참가비 분을 엠빵에서 가지는 거야. 한 번 빠질 때마다 5천 원씩 차가. 그걸 진짜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했다니까? 보여줘? 진짜 했다니까? 고2 애들 했어, 챌린지.
아, 동민이 7번 힘들어 하겠네, 또. 클리닉 적었던 거 여기 책 그냥 깔려있어. 에이씨. 감사합니다. 다 하셨나요? 벌써 다 했다고? 다 풀었어? 불긴 했는데 그렇게 빨리? 하나가 좀 헷갈리긴 해요. 뭐 3점짜리? 5번 5번이 좀 헷갈려요. 뭐 보기 있는 거? 아닌데? 보기 있는 거 아닐 텐데 그건. 보기 위에 응, 맞지? 응. 오케이. 다 풀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푸셨네? 자, 4번. 이거는 몇 번? 2번. 네, 선행연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엔 4번 너는 4번? 왜? 기억을 느껴야 나는 좀 그죠? 그 다음에 6번. 내가 3번 해주시면 3번, 오케이. 자, 레벤달은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공포 통제 반응보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 자, 레벤달의 기준을 좀 봐야겠네요. 그죠? 어디 있어? 아마 3이었나? 아, 뭐야. 두 번째 문단에 있네요. 그쵸? 그리고 그는 감정적 반응, 자, 이 문단의 네 번째 줄 보시면은 그는 감정적 반응은 공포 통제, 인지적 반응을 위험 통제 반응이라고 했다. 후자가 작동하면 수용자들을 권고를 따르게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던 게 맞지. 이해됐어요? 자, 6번은? 야, 효능감의 수준이 그러면 어디가 더 높아? 3번 네, 3번이 더 높죠. 설마 7번. 야, 김동현. 7번 몇 번? 몇 번? 맞아. 7번에 5번. 이거 어휘, 진짜. 어디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좀 짧게, 그러니까 고3 스타일에 그냥 이렇게 짧은 스타일도 하나 있어요. 요런 식도 있으니까, 네. 여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연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자, 여기
35번 35페이지랑 36페이지 있는 거 요거 문제 한번 해봅시다. 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송미인 곡이니까 좀 풀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도 같이 했던 거랑 별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이,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데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서 한번 보시고 이것도 풀어보세요. 할만하지 그거? 아니요. 화이팅. 네? 첫 번째 거 어떻게 풀어요? 헷갈리는데? 지문 보고 하면 돼. 지금 지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풀면 풀 수 있어. 근데 두음버치 교체해야 되고 탈락도 되잖아요. 예? 아니에요? 뭐라고요? 두음버치 응. 교체도 되고 탈락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탈락이 돼? 아니에요? 탈락 아니에요? 그냥 두음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어떤 그냥 특정 현상인데. 아 진짜요? 근데 보통 교체라고 하기는 하죠. 아이씨. 그거 풀어. 갑가. 왜 자꾸 늦게 와? 우리 조교쌤 보냈잖아 그래가지고. 자꾸 씨. 1시 반에 오셔야지. 1시 반에 오기로 해놓고서. 2시간이 안 몰라요. 너 향수 뿌렸냐? 예스. 뭐 매건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하셨나요? 그래. 동의 끝났어? 아니 뭐 천천히 해. 괜찮아. 뭐 못한 거 없지 이제?
갑시다. 자, 42번. 이건 뭐 솔직히 존나 쉬웠을 거예요. 그쵸?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몇 번이라 하셨어요? 자, 반대 세력에 의해 처하게 된 게 이 자책이 아니라 그냥 님 존나 좋아요 이지랄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죠? 2번이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43번. 자, B가 뭐냐, B. B가 어떻게 되어있냐. 인생이, 그 목동과에 관련된 얘기죠. 그쵸? 그 A가 누가 얘기하는 곳이야? 누가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 속세 있는 애가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몇 번? 3번. 자, 생이는 유한하되 사일은 무공하다 같은 대구의 표현을 활용하여 인간, 한번 맞는데요? What? 야, 인간의 인생이 유한하니까 그래서 좆빠지게 부귀영화 누리고 하자 뭐 일단 이름도 남기고 하자고 했잖아. 그럼 맞지, 인간 영락이. 응. What? 자, 그러면 이게 뭐냐? 5번이 정답일 거예요, 그쵸? 아닌가? 아, 아니구나. 너 몇 번이라 했어? 응. 그렇지. 그럴 것 같아. 자, 일단 4번 한번 볼게요. 어차피 1, 2번은 쉽잖아, 그치? 공삼백골이 기아 아니 느끼고 뭐냐 같은 물음의 표현을 활용하여 공명을 추구하지 않은 삶의 결과. 그치? 해골돼가지고 초운다는 얘기 있잖아. 그죠? 5번 보시면은 연교 초하에 소치기만 하나신다 같은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을 드러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욕이랑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까지는 맞는데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대놓고 표현하고 있잖아. 소치고 있네, 피우기신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5번이 야, 너 5번 안 봤냐? 봤는데 너 반어적 표현에서 안 걸렸어? 안 걸렸구나? 그냥 태도가 반어적 표현 같아. 비꼬니까 막 반어적 표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맞아 안 맞아? 야, 이 새끼야. 야! 자, 그 다음에 44번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의 대화 양상을 중심으로 학생의 반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몇 번? 3번. 너는? 자, 디귿이 뭐였냐? 내 근심 더져두고 왜 남의 분별을 하시냐? 상대방에 대한 반문을 통해 독자적 인물들의 대화를 단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단일한 주제가 아니죠, 일단. 그죠? 3번이 네, 정답이었습니다. 자, 45번. 자, 요거는 요건 솔직히 존나 쉽죠? 5번. 네.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 그치? 내가 임금 많았다가 좆됐어요. 이러고 하는 부분이랑 내 노래를 통해 목동 얘기하는 거죠. 그쵸? 현재 삶을 선택한 이유. 왜? 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부기는 부은이요. 공명은 와각이라.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답이 5번이었습니다. 네. 할만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연계 포인트 하면서 목동가랑 속비인꽃까지 한번 쓱 한번 훑을 수 있었다. 제가 약간 수능 컨텐츠엔 좀 약간 네, 제가 정성을 다하고 저 이거 1년치 연계 포인트 작업 다 해놨어요. 개굿 재미나이. 에미나이가 아니라 재미나이 짱이야. 나 그거 원래 연계 포인트 정하는데 혼자서 한 5시간 하면은 6주짜리 겨우 만들었는데 저 새끼 존나 잘함. 자, 이제 마지막. 이거 별로 안 길어요. 금방 합니다. 근데 뭐 길지 않은데 굳이 하는 이유는 얘도 뭐 소재로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면서 약간 당혹스러운 주제들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예술, 뭐 음악 이런 거 나오면 당혹스럽잖아. 나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고2에서는 특히 음악 같은 거 나온다고 음표 막 이런 거 나온다고 가끔씩 4, 5타브에 뭐가 있는지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당황스러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 G.O.D 이따 오답하고 가셔야죠. 안 간다잉. 기대 다시 올 거야. 도망치지 마. 응? 도망차 하지 마. 진짜 뒤져. 너도 네이버 사전 찾아라. 자, 볼게요. 디자인은 의류, 제품, 건축물 등 다양한 인공물을 선계하는 활동으로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 사용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과거에는 특정 사용자나 평균적인 조건만을 전제로 한 디자인이 사용자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그쵸? 옛날에는 그 뭐라고 그래? 우리가 기성품이라고 하잖아. 알아? 기성품 뭔지 알아? 딱 사이즈가 너 모르지? 알고 있어? 에? 가짜요?
아니 그게 아닌데. 기성품 뭐야? 뭔지 알거든요. 뭔데? 약간 식당에서 기성품 썼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이즈와 규격이 정해져 있는 거. 딱 교복 봐봐. 기성품 아니야? 뭐 맞춤 제작해? 그럼 일단 샀다가 여러분들이 줄이든 뭐든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딱 규격과 뭐 그런 특성이 정해져 있는 걸 그런 상품들을 우리는 기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여러분들 다 뭐 생활복 이런 거 입으시는 것 같은데 맞냐? 너 교복 입냐? 생활복 입냐? 그냥 반팔 입고 약간 가디건 같은 것만. 생활복? 위주야? 그렇죠. 너도 그러나? 그치 요즘 교복 자체를 잘 안 입는 것 같긴 해. 뭐 정장 같은 거 잘 안 입잖아. 그죠? 나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씨야갈. 저 체육복 대박이었습니다. 저 체육복 무슨 색깔이었는지 아세요? 근데 내가 명찰색이 뭐였지? 저 노란색이었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체육복이 약간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약간 뭐에 좀 가깝냐 이게 네이비색에 가까운데 제가 이제 명찰 색깔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여기에 씨발 노란색으로 씨발 있어. 좀 그랬어. 체육복 입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옛날에 중학교 체육복은 뭐였냐면 빨간색이었어. 약간 버건디에 가까운. 자,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문제가 뭐였대? 소요되는 사람이 생겼대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적, 환경적 제약을 줄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자, 예를 들어 단차가 있는 곳에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면 단차 뭔지 알아? 이렇게만 물어보면 모를 거지. 맥락상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단과 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계단 이용이 불편한 사용자나 휠체어 사용자도 동일한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의 보편적 사용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의 표준화의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설치 및 활용이 용이하다. 하지만 사람마다 신체 능력, 생활 패턴, 문화적 배경들이 달라 하나의 해결책만으로는 모두에게 적합한 조건을 조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여러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뭐야?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었다. 사실 뭐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작년에 막 존나 막 쉬웠단 말이야. 이거 개 적밥이네 하면서 문제도 한 2개밖에 없었는데 육모에서 족같이 나왔어요. 육모에서 소리를 살짝 구워가지고 족같이 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개 썰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약간 뭐 그냥 그냥 내용 자체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플로리드의 정보 철학이니 뭐라고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약간 그 사이버 공간에 있는 나는 어쩌고 막 그런 얘기였어요. 진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였는데 갑자기 육모에서 갑자기 칸트를 묻혀와가지고 좀 곤혹스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물리적 사회적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가 인공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성질은 2가지 동그라미 쳐주셔야겠죠? 접근성과 포용성. 동그라미만 쳐주세요. 접근성은 신체적 조건이나 환경적 제약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인공물에 도달하고 이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접근성은 뭐야? 도달 자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특성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는 제품이나 시설의 물리적 구조, 정보 전달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장애 요인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을 포함한다. 포용성은 다양한 사용자의 차이와 요구를 전제로 하여 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공물을 편리하게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자, 포용성은 옆에 밑에 있는 그 적극적으로 참여라는 부분이랑 연결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접근성은 뭐야? 애초에 그 자체 도달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포용성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는 단지 기능적 사용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고 사용자의 배경, 능력, 문화적 조건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지와 대응 방식을 마련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포함한다. 이 두 개념은 상호 보완적이며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계자는 사용자의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사전에 조사 분석하고 설계 단계마다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친다. 예컨대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경사로의 폭과 손잡이 높이, 시각장애에게는 점자 표시나 음성 안내 구현 방식에 따라 편의점? 편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세밀한 조정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조건을 지닌 사용자 모두에게 적절한 기능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모든 이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설계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아, 어디서 냄새 나는데? PC 냄새? 씨발. 또 특정 집단을 위한 보조적 장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계층이나 약자를 위한 배려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접근하고 동시에 포용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뭐 이런 게 가치다 뭐라면서 나와 있고요. 저거 딱 두 문제만 딱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났죠? 지금 과제집 하고 있냐 근데? 거기서 물어볼 건 없어? 어? 다 했죠? 자, 1번. 몇 번? 뭐가 틀렸어? 복수의 사용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였죠. 그다음에 2번. 2번은 뭐 너무 쉬웠죠? 에? 아니에요? 동윤 씨? 예? 가장 적절한 거다. 천천히 봐라. 자, 야, 일단 기억은 다양한 사용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여가 아니지 않나요?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도 아니죠. 그리고 2번 뭐야?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킨다고? 안 됐잖아, 애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랐니? 어이척이 없네. 그럼 1번에서 걸려야지. 씨발 왜 2번까지 가, 이 새끼야. 어? 자, 답이 5번이에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5번에 동그라미 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